바로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10월 셋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그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을 아우르는 지필진을 꾸린 뒤 지필 작업에 착수해 1년 안에 새 교과서를 완성한다는 계획인데요. 학계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제기해온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에 대해 한국계 대학생이 공개석상에서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Basically said that South Korea takes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defense spending on the peninsula. Right. Said they didn't pay anything. However, I just want to get the facts straight and say. Are you from South Korea? I'm not. I was born in Texas, raised in Colorado. But I just want to say, and I want to tell you that that's not true. South Korea paid $861 million. 이 학생은 한국계 이민 2세이자 하버드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최민우 씨인데요. 지난 4월엔 하버드대를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도의회 본회의 답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에 대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개발 공사를 비롯해서 강원도 출연 기간은 몇 개서이죠? 답 저기 있어요. 보시거든요. 그 앞에 답 있으니까 우리 앞에 보시면 돼요. 화면. 지사님. 네네. 앞에 보시고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강원도 측은 평창에서 개막된 세계 산불 총회와 국회 방문 등 업무와 출장이 이어지면서 최 지사가 과로로 쓰러졌다고 설명했지만 새누리당 강원도의회 대표단은 최 지사가 쓰러진 것이 오찬을 하며 마신 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 펜타곤을 방문,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예포 발사와 사열 등 동맹국 국가 원수로서 최고 예우를 갖춘 공식 의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뒤이어 한미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선 한미 동맹의 심장이라며 장병들을 격려했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역동적인 한미 동맹 자체다 이런 생각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Korea, thanks you. We go together. 박 대통령은 이번 펜타곤 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낙하 실험을 해보려고 친구들과 옥상으로 올라가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만 14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투나잇 23과 출발 640을 살펴본 김재선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동안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주는 투나잇 23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만나보시죠. 먼저 지난 10월 7일 밤 11시에 방송된 투나잇 23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방송된 투나잇 23에서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두 건의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및 청와대가 기존 국사교과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균형 잡힌 국사교과서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으며 이러한 입장 발표를 두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도에 대한
상반된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이어 보도된 뉴스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각기 다른 입장을 소개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이념 편향적인 역사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사교과서 국정화 기조에 청와대에 한 목소리를 낸 반면 야당은 국사교과서 국정화 의도에 대해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 가운데는 현재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으며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신 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 잠재 세력으로 규정짓고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 언론은 형식적 객관 보도를 통해 중립성 및 균형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날 보도된 이 두 건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뉴스들의 경우도 외형적으로는 비판의 소지가 최소화된 객관 보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내용 구성 측면에서도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상이한 입장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찬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전개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신중한 가치 판단과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 또는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책임있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 올바른 역사 및 역사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그리고 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국사교과서 내용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관한 이슈는 정치권의 싸움이나 타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역사학자 및 교육자 등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과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판단되고 논의돼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 및 역사 교육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들과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각각의 상이한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투나잇 23을 살펴본 김재선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바쁜 출근길에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전달하는 출발 640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은 지난 10월 8일 목요일 오전 6시 40분에 방송된 출발 640에 대한 모니터 의견입니다. 이날 출발 640에서는 19대 마지막 국감 종료 소식과 관련한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혹시나 했지만 마지막 국감도 빈손 종료라는 타이틀을 달고 19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국감이 허망하게 끝났음을 전달했습니다. 앵커는 뉴스에서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앞두고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서일까요? 한 목소리로 정책 국감을 외쳤던 여야의 외침은 공허한 구호에 그친 듯합니다라고 말했으며 기자 리포트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화여대 특강에서 연애해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우리 둘째자처럼 연애 안 하고 있다가 잘못된 선택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라는 발언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차례 무혐의 판정을 받았던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해 제가 야당 출신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비리가 정말 있었다면 병무청, 경찰, 검찰 이렇게 6번이나 공개적으로 확인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발언 등을 보도했습니다.
비단 연합뉴스 TV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에서도 이번 국감이 여야 정치 싸움 속에서 용두사미로 끝났고 허무하게 종료됐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과연 19대 국감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19대 국회의원들만의 잘못이라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언론에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자신의 활약상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TV에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추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난무했습니다. 성형 기구를 얼굴에 직접 쓰고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한 의원은 문제집을 천정까지 쌓아놓고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드론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고 심지어 경찰청장을 일어서라 하고 그에게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던져주며 사격을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국감이 얼마나 감사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부르느니 마느니 하며 줄다리기를 하다가 정작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국감 장소에서는 별 소득 없이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과 국회의원 사이에 수준 낮은 막말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벌개혁, 노동개혁, 국가안보, 사회공익 등 그 어느 하나 중요한 이슈의 핵심을 지적한 국회의원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국감은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매번 국감 때마다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언론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특이한 국감 내용만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초적인 내용이 보도될 때 시청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시청률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 역시 방송에 노출되기 위해서 소위 보도될 만한 행동과 언사를 서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론은 이러한 국감이 지속되어 온 책임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치 공방이나 쓸데없는 퍼포먼스는 과감히 편집하거나 일체 보도하지 않는 원칙도 필요합니다. 아주 적절하고 날카로운 감사를 수행하는 국회의원들만을 집중 조명한다면 방송에 노출되기 원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재미없는 국감 보도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유지되고 그러한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다 보면 시청자들은 국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작 허무하게 끝난 국정감사를 비판한 이 뉴스조차도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이야기와 박원순 시장 이야기는 뉴스 주제의 본질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1분 20초라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촌철살인의 멘트와 표현 그리고 영상이나 자막 혹은 그래프를 통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연합뉴스 TV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정적인 언론이 아니라 책임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의 프로그램 중 출발 640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생 네트워크를 살펴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김연경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지역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는 생생 네트워크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생생 네트워크는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지역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깔끔하고 효율적이란 느낌 받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야기는 더 긴 시간을 할애해 짧지만 부족함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5일에 방송된 생생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생생 네트워크는 전국의 훈훈한 이야기와 즐거운 축제는 물론 아찔한 사건, 사고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는 청원 생명축제를 시작으로 소식을 전했는데요.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고구마 캐기 체험과 특이한 농작물을 전시해둔 힐링 코스와 같이 축제의 놀거리를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팔고 있다는 실용적인 정보까지 전해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특히 청주시장과의 인터뷰로 축제 참여를 촉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축제와 달리 강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해 앞으로 축제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좀 참여를 좀 했고요. 먹거리 외에 그 볼거리 또 체험거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좀 풍성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청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시중 가격보다 좀 싸게 이렇게 좀 판매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기간과 참가 비용 등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함께 제공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풍성한 소식 다음은 조금 무거운 내용의 소식이었는데요. 수원 광교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수돗물에 사용되지 않은 광교 정수장이 주민들의 생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고소 고발 1년에 한 번씩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집행을 하면서 이행 강제금 내지는 벌금을 물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 전달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소식의 신빙성을 더해주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고용부 장관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가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고려한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 지역의 내용이지만 최근 크게 관심을 받는 노동개혁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이 프로그램의 의도와 장점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제였다는 점이 생생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소개됐는데요. 새롭게 모집을 시작한 펀드를 알릴 수 있어서 이 또한 주제 선정이 적절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청년희망펀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간략한 소식들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KT-100의 첫 비행으로 맺어졌습니다. 마무리를 무거운 주제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가벼운 내용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해 다음 코너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코너인 클릭 전국은 지금에서는 전북일보, 경남신문, 광주일보 이렇게 세 곳의 신문에 담긴 기사를 전했는데요. 먼저 전북일보는 청소년 부탄가스 판매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실태를 수치를 통해 알려줬으며 현재 법은 어떤지도 언급해 더욱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시행법에 반대하는 입장도 담아 시청자들이 청소년에게 부탄가스와 본드를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경남신문에서는 등산객이 많은 가을철에 알맞은 임산물 채취에 대한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채취 시 처벌 사항과 주의해야 할 점을 담아 무척 실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일보에서는 조기 시즌을 맞아 목포 수협 위판을 외면하는 어선들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포 수협이 외면받는 이유와 함께 그 해결책도 간략하게 제시해 명료한 느낌을 줬습니다. 네, 생생 네트워크를 살펴본 김연경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프로그램 전반을 살펴봤을 때 여러 지역의 소식을 모아서 전한다는 점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지역이 다르기에 놓칠 수 있는 흥미롭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문의 내용을 전해주는 클릭 전국은 지금 코너는 지면의 내용을 방송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와 장르를 막론하고 새롭고 유용한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모니터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된 교과서, 둘로 갈라지는 한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뒤에 언론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국정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여당과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야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데다 시민단체와 학계, 교육계에서도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언론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진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정말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역사교과서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네. 우리 언론은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입장차를 전하면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학계, 교육계의 반발 등 후폭풍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국정교과서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조금 반대하면서도 초점에 있어서는 서로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보수 언론은 역사교과서의 발행 방식에 합리성 측면에서 좀 비판을 했다면 진보 언론은 현 정권의 역사관 자체를 비판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임기 내 교과서 완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설 등 주로 이제 대안에 대한 기사를 싣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검정교과서 이것이 문제다라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들기도 했고 또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극 설득해서 참여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조금 적극적인 논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류와 편향성이 있는 검정 교과서라면 검정제 자체를 고쳐야지 곧바로 이제 국정화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지적하기도 했고 중앙일보는 1년 만에 새 교과서를 만들어서 2017년부터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 역사교과서가 졸속 또 부실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다소 좀 격한 감정이 느껴지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상식 파괴, 유일사관의 강요 뭐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국정교과서를 통해 역사관을 독점하려는 집권 세력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이러한 역주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언론은 국정교과서 논란을 역사와 교육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이 갈등의 불씨는 쉽사리 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언론의 보도를 쭉 살펴보니까 이 국정화 논란에 대한 여야의 갈등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동안 뭐 공천제와 혁신안 등으로 4분 오열됐던 그 여야가 이번 국정교과서 문제로 모처럼 각각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문제가 좀 정치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교과서 논란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한 채 물러섬 없이 서로 맞서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국정교과서로 야기된 정치권의 갈등은 이념과 세력이 결합돼 앞으로 또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라며 오히려 좀 싸움을 확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교과서 논쟁 자체의 본질을 좀 흐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도를 접하다 보면은 이제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큰 사안이었나, 그리고 그렇다면 그동안 왜 이렇게 덮어두고만 있었나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학부모들은 더 하실 텐데요. 네. 각계각층 또 이렇게 세대 간 심지어 이 가족들끼리의 또 서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 속에 오히려 반등세를 보였다. 또 새누리당도 정당 지지도가 반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당내 비주류 공세를 엿게 하면서
하락세가 둔화됐다라는 보도는 좀 적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역사 교육이 오히려 국민들 사이의 이념 대립을 야기시켜서 편가르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도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야 갈등 양상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정작 궁금한 국정화 절차라든지 그 이후의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좀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그 이념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념으로 접근하자면 아마 한치의 물러선도 없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이를 우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언론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정부의 취지를 알리는데 보도를 많이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지 좀 검증 보도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검정이냐 국정이냐라는 이런 피상적인 논쟁보다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좀 제시돼야 국민들이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이제 학생이겠죠. 교육의 주체인 또 학생과 학부모, 또 학계, 교육계, 정치권이 머리를 좀 더 맞댈 수 있는 활발한 논의의 장이 앞으로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이 앞으로 관련 내용을 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역사는 과거를 보는 눈이죠. 그리고 또 교육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첩첩이 남은 과제는 많고 이제부터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내년 총선을 쉽게 정치권에서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또 벌써부터 대안 교과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촉박한 일정과 지필진에 대한 어떤 전력 등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뉴스 가운데 어떤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언론이 함께 고민해봐야 하고요. 또 논쟁이 과열되다 보면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 역시 이 교육적 근거를 가치로 한 기사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식 명칭이 된 올바른 역사 교과서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근현대사를 보는 균형 잡힌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본질이 이념 논쟁에 가려지지 않도록 자정 작업을 기울이는데 우리 언론이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필지는 명망 있는 또 실력이 있는 명예교수로부터 총장, 노장청을 전부 아우르는 팀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역사학적 90%가 좌편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여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90%의 학자들 중에서도 이번 지필진을 참여를 시키실 것인지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본인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저는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필에 참여하는 학자들 중에 학자적 양식과 학문적 수준을 인정받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이념 갈등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이념 갈등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